여러 가지 입 주변에 있는 자갈턱 보톡스를 놓는다든지 할 때 입 주변의 근육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 부위가 작용을 안 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이 부위에 보톡스를 놔서 다시 그걸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근육이 마비된 거니까 풀어주는 거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고주파를 해준다든지 초음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운동을 시켜서 얘가 회복시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 일어나! 하고 그렇게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보톡스라면 독소가 없어진 거죠. 그게 뭐 상해서 썩고 이런 게 아니라 독소가 줄어들었으니까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얼굴 근육이 안면 근육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으로 배웠던 것과 다르게 사람은 조금씩 다 차이 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한번 항상 시술할 때는 저도 이마나 눈가를 웃어보세요. 보톡스 부작용 중에 되게 많은 게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눈썹과 안검 하수거든요. 제오민발 보톡스를 맞고 이런 식으로 입이 좀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돌아갈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부작용이에요? 아니면 부작용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잘못 놓은 거지. 근데 나도 그렇게 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딱 입꼬리 할 때 그럴 때 있었거든요. 입꼬리 보톡스가 여기에 당기는 근육인데 여기에 놓으면 한쪽이 안 당겨지니까 이게 살짝 올라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을 오히려 이상하게 된 부위가 정상 부위거든요. 안 움직이는 데가 그러니까 보톡스가 작용 안 돼요. 이상하게 된 데에다가 보톡스를 놔서 얘가 안 움직이게 해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게 만약에 입이 돌아가거나 입술이 당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뭐 어떻게 사후 처치해야 돼?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을 때 입꼬리 보톡스라든지 혹은 뭐 거미 스마일이라고 하죠. 이 웃을 때 잇몸이 덜 보이게 하는 경우 뭐 그런 여러 가지 입 주변에 있는 자갈턱 보톡스를 놓는다든지 할 때 입 주변의 근육을 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보톡스라는 게 원래 근육을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을 내리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아서 여기가 이게 당기는 게 작용을 잘 안 하니까 이게 힘이 빠지니까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를 내는 입꼬리 보톡스라는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한쪽이 작동이 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얘는 작동을 하니까 얘는 잘 올라가고 얘는 안 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잘 보시고 한쪽 부위가 알 수 있거든요. 한쪽 부위가 작용을 안 한다 그런다면 오히려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이 부위에 보톡스를 놔서 다시 그걸 풀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근데 전반적으로 어떤 밸런스 문제라든지 혹은 아예 다른 부위에 놓은 게 아니라 보톡스는 문지르거나 하게 되면 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원하지 않는 부위에 그 보톡스가 퍼져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그거밖에 없죠. 근육이 마비된 거니까 풀어주는 거죠.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고주파를 해준다든지 초음파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빨리 운동을 시켜서 얘가 회복시켜주는 수밖에 없어요. 일어나! 일어나! 하고 그렇게 풀어주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가 안티도트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해독제로 뭐 풀어주거나 사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보톡스 때문에 뭔가 입이 삐뚤어진다든지 뭐 눈 한쪽이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일단 시술하신 선생님께 찾아가면 너무 막 긴장하고 하지 마시고 찾아가시게 되면 일단 보톡스를 통해서 2차적인 교정을 할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라고 한다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집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통해서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너무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오래된 보톡스를 뭐 잘못 희석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시는 아니에요. 오히려 오래된 보톡스라면 독소가 없어진 거죠. 그게 뭐 상해서 썩고 이런 게 아니라 독소가 줄어들었으니까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죠. 보톡스도 우리가 수화를 시켜서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 정도 되면서 조금씩 그게 그 효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근데 한 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80% 이상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어찌되었든 효과가 떨어지는 거지 그게 상해가지고 막 그런 경우는 없을 거고 뭐 만약에 막 1년 넘은 보톡스 이런 거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만약에 그게 문제 있었다면 양쪽 다 이상하게 작용을 해야죠. 여기 뭐 곰든지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 게 아니라 운동성 문제라면 1차적으로 시술 부위가 약간 잘못됐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얼굴 근육이 안면 근육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해부학으로 배웠던 것과 다르게 사람은 조금씩 다 차이 나거든요, 위치가. 그래서 항상 시술할 때는 저도 이마나 눈가를 웃어보세요, 찡그려 보세요 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사람은 뭐 요 정도만 근육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여기까지 놓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보톡스 맞을 때도 초진일 때도 주治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아니면 시술 중에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고, 두 번째는 그리고 보톡스 시술이 뭔가 잘못이 되었든 뭔가 움직임이 이상하든 어색하든 효과가 없다 그러면 또 주治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교정을 하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보톡스 부작용 중에 되게 많은 게 이마 보톡스 같은 경우는 사무라이 눈썹과 안검 하수거든요. 사무라이 눈썹은 여기 당겨주는 근육 자체가 너무 이 부분을 마비시켜서 이마를 쫑 펴주게 돼 있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눈이 너무 무거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조금 그 안전선 위쪽으로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 부분이 너무 활발해서 이렇게 좀 당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면 그 바깥쪽으로 조금 더 놔드려요. 그러면 이게 쏙 내려갑니다. 저도 한 2번도 놓은 적이 있어요. 놓은 적이 있고, 그리고 또 안검하수는 사실 돌릴 방법이 사실은 잘 없어요. 없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초보가 아니니까 하도 오래 해놓으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할 수 있도록 항상 시술을 하게 돼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미간이나 이런 가까운 부위에 했는데 이걸 막 문질러 버리면 이게 보톡스가 다른 부위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되고, 턱 보톡스 같은 경우도 나타나는 부작용이 한쪽만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제일 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보상이라고 해서 교근에 보톡스를 놓았는데 양이 부족하다든지 한쪽으로 몰려 있고 근육이 너무 큰 경우는 턱이 더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놀라시거든요. 저도 2번 정도까지 과보상 처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같은 분이었어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안심을 지켜야죠. 왜냐하면 남은 부분들이 용을 써서 더 커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위에 보톡스를 놓으면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톡스의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들은 치명적인 부작용은 잘 적어요. 근데 그 중에 치명적인 게 입이 좀 삐뚤어지는 부분들 중 하나, 그게 미관상 좋지 않고 안검하수로 눈이 많이 처지는 게 조금 좋지 않은 부작용 중 하나겠죠. 하지만 한 가지 안심하셔도 될 것은 보톡스는 무조건 풀어집니다. 무조건 해소가 되거든요. 3에서 6개월 이내로 다 사라지게 돼 있고, 특히나 보톡스 독이니까 무서워하시는데 일주일 이내에 몸에서 분해가 돼서 다 소변과 대변으로 다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톡스 실력 필러나 보톡스나 그 차이가 많겠죠. 저도 이제 이 업을 한 지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 10몇 년 차죠. 의사가 된 지 저도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센텀에 퇴원하신 지가 맞네요. 지금 한 15년 넘었어요. 15년 됐네. 아휴, 늙게 하지 말라니까. 저는 계속 10년으로 할래요. 맞아. 벌써 그렇게 됐나 보다. 그런데 어쨌든 저도 처음에 할 때 해서 1년 차 때 겁이 좀 없고, 한 3년 차 되면 조금 겉멋이 들고, 5차 되면 새로운 걸 알게 되고, 10년 되니까 이제 겸손해지는 거죠.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아무래도 시술은 손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술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당연히 못하는 게 있고, 저도 좀 제가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톡스 같은 경우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로 약간씩 사무라이 눈썹이 되거나, 근데 지금도 사무라이 있으면 나타나는데 일부러 그런 시술들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술을 하는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타죠. 손을 타고 시술 범위, 그리고 환자를 많이 보면서 그거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죠. 왜냐하면 그가 잘못 놓았다기보다는 그는 정석으로 놓았지만 이제 환자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 놓아야 되는 위치가. 그걸 이제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아무리 베테랑 선생님이시더라도 진짜 안검하수라든지 사무라이 눈썹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뵙는 환자인데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닌데 다른 분들보다 보톡스의 작용 범위가 더 넓은 분들도 있거든요. 더 빨리 나타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하지만 보톡스는 안전하다. 입술 필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입술 필러가 어떤? 그러니까 입술이 돌아가가지고 부작용. 입술 필러는 입술이 돌아가는 경우는 없고, 시술을 했는데 조금 저도 그런 경우가 있죠. 볼륨이 짝짝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고, 입은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또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쪽으로 웃거든요. 그러니까 좀 삐뚤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입이 되게 작을 때는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작은데 입이 좀 커지고 나면 그게 더 두드러져 보이거든요, 비대칭이. 근데 그걸 이제 잘 보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저도 입술 필러를 할 때 처음부터 가득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하고 4에서 6주 지나서 필요하다면 살짝 리터치를 또 해서 또 보정을 약간 해주고, 그게 가장 예쁘고 균형 잡힌 입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필러 같은 경우에는 헬로 필러 같은 경우에 녹으니까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지죠. 입술 필러도 다 없어지고 녹일 수 있고, 만약에 진짜 마음에 안 들거나 잘못됐거나 싫거나 뒤집어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싫으시면 녹이면 됩니다. 또 단기적으로 좀 부었다 가라앉고 약간 쪼글쪼글해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에,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피부가 이제 탄력이라는 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럴 때마다 보톡스 양이나 그런 보톡스 시술시 차이점이 조금씩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이마나 이런 부분에 보톡스 양과 위치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인데 보통은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양을 조금 줄여서 놔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완전히 주름을 다 펴지 않는다는
목표를 두고 그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 또 보톡스를 많이 맞으시는 분들은 자꾸 그 기간이 짧아져요. 내성 발현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을 자꾸 늘리게 되는데 그러다가 내성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이 조금만 주름 생겨도 정말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름에 스트레스를 받아 하지 말고 간격을 지키자, 양을 지키자, 양을 많이 늘리지 말자. 그러면 내성도 발현 안 되고 오랫동안 이 좋은, 가성비 좋은 미용 시술을, 뿌띠 시술을 영원히 받을 수 있습니다. 40대 차이가 조금 있겠네요. 20대하고 40대. 약간 차이는 처음에,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를 케이스를 제가 처음 시술하면 깜짝 놀라죠. 다들 뭐지 이게 하면서 주름이 쫙 펴졌어.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게 두 가지 심리적인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펴졌는데 이미 주름이 적어진 상태에서 또 보톡스를 보통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에 그 반짝반짝한 그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비교해보면 비슷해요. 그리고 슬프지만 늙었잖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자꾸 주름이 더 느는데 자꾸 똑같길 바래. 그러면 안 돼. 이건 내보내지 마. 저도 잘해요.